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협의를 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자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주말 순회 경선을 앞두고 공약 경쟁이 한창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유권자 등록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서둘러 유권자 등록이 권고됩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90%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텍사스 엘패소의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는데 사형을 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합의를 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4일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국가별 맞춤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과 고위급 수준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그 논의 결과는 목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상협의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의 비관세 장벽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이슈까지 폭넓게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직접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단 성급하게 합의 결과를 내기보단 논의를 시작해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측 관심사항을 제가 경청하고 또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그런 이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반면 출범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협상 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The entire trade team meeting with 34 countries this week alone. We are moving at Trump speed to ensure these deals are made on behalf of the American worker and the American people. 한편 중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협상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곧 상황이 완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후보입니다.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이번 1차 경선은 일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역선택 방지가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조사 대상이 국한됐습니다. 때문에 관심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른바 3강 이외에 누가 4강의 한 자리를 차지할지에 쏠렸습니다. 보수층 지지세가 강한 나 후보와 중도 확장
파장력을 내세운 안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승자는 안 후보였습니다. 앞서 후보들은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원룸 반값 정책을 청년의 삶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때 제가 목숨 걸고 대구 와서 의료 봉사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집권 시 의료계 요구 4가지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정부가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2차 경선은 탄핵 찬성, 반대 2대2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늘 미디어데이 행사와 함께 내일부터 이틀 동안 1대1 토론이, 토요일에는 4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후 50대 50 비율로 반영되는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경선 진출자 2명을 결정합니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최종 후보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주말 순회 경선을 앞두고 공약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재판 출석 외에 공개 일정이 없었던 이재명 후보. 탈석탄 시기를 앞당기는 기후 정책과 공공의료 강화, 통합 돌봄 체계 구상 등을 SNS로 발표했습니다. 간병 국가 책임제는 5대 국가 책임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잦은 언론 노출이나 상대 후보 공세를 자제하는 조용한 경선 기조.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와 대조적입니다. 뭘 하려는지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판단에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 차단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 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반면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반전을 위한 차별화에 고군분투 중입니다.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전주와 광주를 찾은 김경수 후보는 지방정부의 자율예산 연간 30조 원 이상 지원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급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국회 세종 이전 후 여의도 부지 공원 조성 계획 등으로 호남,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회가 이전하면 그 좋은 터를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센트럴파크. 새 후보는 이번 주 호남권,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오늘 두 번째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 유권자들을 위한 등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서둘러 유권자 등록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학 중이지만 국민의 자부심으로 신청합니다. 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의 희망을 신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유권자 등록 독려 캠페인 영상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모국을 떠난 여행객들에게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문제는 재외국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을 통해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직접 재외 공간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맞는 날 나와가지고 등록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재외국민 유권자는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870명이 등록을 하셨고 영구 명부제 등록 현황 2,130명을 포함하면 8,000여 분 정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선거에 참여한 경우라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재등록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바일 기기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LA 초영사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LA 초영사관 2층에 마련된 유권자 등록 장소에는 전담 접수원들이 상시 대기하며 등록 신청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시는 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등록을 하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에는 만료되지 않은 대한민국 여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현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등록 과정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LA 초영사관은 마감 기한 내에 접수를 마쳐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시간주 로즈빌에 있는 제조업체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시제품 제조업체 RCO 엔지니어링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건물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지붕 위에 올라 물을 뿌리는 등 진화 작업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때 유해 화학물질 유출 우려로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공기질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해제됐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건물에서 일하던 모든 직원들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현재 완전히 진화됐지만 인근 일부 도로는 통제 중이라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90%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금 IMF가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2.8%,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습니다. 이는 올 1월 전망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의 2025년 성장률은 1.8%,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1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0.4%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됐으며 이는 1월 대비 1%포인트,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 스탠슬록은 미국이 현재 자발적인 무역 재설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세 전쟁이 지속된다면 90%의 확률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약 4%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며 경기 침체 발생 전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의 중소소매업체를 위주로 대규모 파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JP모건도 관세 리스크를 이유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의 스티브 포브스 회장도 앞으로 90일 안에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오늘 장중 온스당 3,501달러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최초로 3,400달러를 넘은 데 이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6월물 금 선물 가격도 처음으로 3,5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에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19년 텍사스 엘파소의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는데요. 사형을 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롭던 토요일 오전, 수많은 쇼핑객들이 있던 대형 매장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로 15살 고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무려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2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히스패닉이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21살의 백인 남성.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침공을 막겠다며 700마일을 운전해 남북 국경 도시에 도착한 뒤 최악의 인종증오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뒤 피고의 첫 인정신문이 열렸습니다. The indictment, sir, do you wish to enter a plea of guilty or not guilty? Not guilty. The court has entered a plea of not guilty on your behalf. 첫 재판으로부터 5년여가 지난 어제 26살이 된 피고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덥수룩해진 머리와 수염, 혹시 있을지 모를 방청객과 유족들의 위협에 대비해 방탄조끼까지 입었습니다. I do find you guilty of capital murder, and I sentence you to confinement in the institutional division of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for a term of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Have you understood everything that's happened? Yes, Your Honor. 법원은 이날 피고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외에 22명에게 부상을 입힌 데 대한 형벌로 22회에 달하는 종신형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방법원에서 증오범죄 혐의로 90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은 피고에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범죄와 주형법을 분리해 다루는 만큼 이번에 텍사스주 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주 검찰과의 합의 끝에 사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선고는 최악의 인종증오 범죄 사건을 5년 반 만에 종결짓는 상징적인 의미만 남았습니다. 피고 역시 유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끝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크루시어스는 주 형법에 따라 우선 텍사스주 형무소에서 형기를 시작하지만 향후 협의에 따라 연방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하면서 공무원 1,6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LA시청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캐런 베스 시장은 13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2025-2026 회계년도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1,647명의 시 공무원 해고를 포함한 강도 높은 예산 삭감 계획이 담겼습니다. 다만 경찰국과 소방국은 예외로 소방국 예산은 12.7% 인상되고 227명의 신규 채용이 포함됐습니다. 시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고는 단 한 명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LA시의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표결에 붙여질 예정으로 노조의 반발 속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휴가 수당으로 총 4억 1,3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는 주정부 급여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휴가 수당을 수령한 퇴직 공무원이 1,00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최고 수령자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했던 치과의사로 수천 시간에 달하는 미사용 휴가를 퇴직 시 일시금으로 환산해 약 12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제한과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줄면서 누적된 미사용 휴가가 대규모 현금 수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중 일부는 최종 급여 기준으로 수십 년 전부터 적립해온 휴가 일수를 일괄 정산받아 연봉의 2~3배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예산 전문가와 인사당국은 이처럼 누적된 휴가가 경기 침체 시 예산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LA 지역에서 한인 사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 자리한 중식당에 정당 후보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오는 24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등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배모한 총괄 후원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미주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말로 정치적으로 법치적인 나라,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 스스로 이 지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주최 측은 LA 총영사관에서 제시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자발적으로 지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국 방문객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인들도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연방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해외 여행객의 미국 방문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 마이너스 17%, 중앙아메리카 마이너스 24%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콜롬비아 마이너스 33%, 독일 마이너스 28%, 중국 마이너스 11%로 줄었고 한국인 방문객은 1월 마이너스 9%, 2월 마이너스 16%, 3월 마이너스 15%로 감소했습니다.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방문객 급감 원인으로 달러 강세, 긴 비자 대기 시간, 미국이 방문객들을 환영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 최근 안전 우려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한 여성이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내며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주현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할렘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음식 가격에 불만을 표출하는 여성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사건은 4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애덤 클레이튼 파웰 주니어 블루바드와 141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엠파이어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음식 가격에 불만을 표시하며 분노하기 시작했고 식당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여성은 아시안들은 여기서 머물 수 없다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여성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42세 여성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했을 뿐 아니라 48세 남성 직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해 입술에 자상을 입혔습니다. 2명의 피해자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 치료는 거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간주하고 혐오범죄 전담 수사대를 통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여성이 녹화된 CCTV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섰습니다. 가 여성은 어두운 피부색으로 사건 당시 검은색 점퍼에 검은 바지, 운동화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